네, 이번 영상은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는 정조가 죽은 뒤에 나이 어린 왕들이 연달아 즉위하면서 권력이 일부 세도 가문으로 넘어간 정치 형태를 가리킵니다. 원래 영조와 정조가 추진했었던 이런 탕평책은요, 왕권 강화와 권력 안정을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형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나이가 있는 그런 유능한 국왕들이 즉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은 뒤에 나이 어린 왕들, 그리고 왕으로서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연달아 즉위하게 되면서 국왕의 측근이었던 일부 사람들한테, 특히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일부 가문한테 권력이 넘어가면서 권력이 사유화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한테, 일부 세도 가문한테 권력이 집중되었던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세도 정치기에 왕실과 거듭 혼인 관계를 맺었던 집안이 바로 안동 김씨이고, 이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가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바로 순조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이란 사람입니다. 원래 안동 김씨는 경상도 안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서울로 이동해서 세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가 결정적으로 명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병자호란 무렵입니다. 병자호란 무렵에 청나라와 후금과의 이런 대치 상황에서 주전론, 즉 척화론을 주장하면서 절개의 화신으로 여겨졌었던 사람이 바로 김상헌이라고 하는 이런 척화신이 있는데, 이 김상헌의 후손들이 안동 김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들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세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펴야 할 올바른 도리였어요. 근데 이 세도를 특정 가문이 독점하게 되면서 자기 가문의 권세를 키우기 위한 세도, 즉 세력세자를 쓰는 세도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조는 11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요. 당시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라고 하는 이 세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가 세도 정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왕의 중전이 안동 김씨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풍양조 씨는 대체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가 좀 의문이 되죠. 순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효명세자라고 하는 세자입니다. 이 효명세자는요, 할아버지 정조처럼 이렇게 국왕이 중심이 되는 탕평 정치를 다시 해보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순조는 본인이 이제 안동김 씨한테 간섭을 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효명세자가 국왕으로서의 한번 그 실습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효명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효명세자가 할아버지 정조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를 국왕을 중심으로 곧잘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효명세자가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바로 이 효명세자가 안동김 씨와는 나름대로 이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별도의 다른 집안, 안동김 씨의 버금가는 또 다른 세력 있는 집안으로부터 세자빈을 들여왔는데, 그게 바로 풍양 조씨였습니다. 그래서 풍양조 씨였던 이 신정왕후 조씨라고 하는 세자비는 효명세자가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전의 자리에 직접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와 세자빈의 아들이, 즉 순조의 손자가 헌종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나중에 왕대비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효명세자가 일찍 죽었고요.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근데 헌종은 아들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왕실의 대가 끊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실과 가장 가까운 왕족을 다음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당시 대왕 대비였던 이 안동김 씨 출신의 대비가 유능했었던 다른 왕족들 대신에 강화도에 유배가 있었던 이 이원범이란 인물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바로 이 강화도에서 이원범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이원범은요, 사도세자의 서자였었던 은원군의 후손이었는데요. 이 은원군은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한 왕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15살 정도까지는 서울에 살았던 이 이원범이란 인물은 강화도로 밀려나서 강화도에서 일반 평민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체계적인 왕세자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왕실 예법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안동김 씨의 권세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것을 좀 얘기해 보자면, 나이가 어리거나 왕으로서의 뭔가 능력이 조금 부족한 왕들을 연달아 왕으로 옹립하면서 특정 가문, 즉 안동김 씨와 풍경조 씨가 권력을 독점해 나갔던 정치 형태가 바로 세도 정치더라. 특히 순조 때 권력을 잡았던 안동김 씨의 핵심 인물은 김조순이라고 하는 순조의 장인어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김 씨가 내내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김 씨가 권세가 가장 강했고, 이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기에도 조선 후기 최고 통치 기구였었던 비변사의 핵심 요직들을 제일 많이 차지했다라는 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동김 씨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출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안동김 씨가 당시 국정 최고 기구였었던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여러 군용의 지휘권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동김 씨의 권세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한테 잘 보여서 과거 시험에 좀 그 이점을 갖게 된 이런 사람들은 과거제도 문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게 거리끼지 않고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에 오른 이런 관리들, 즉 탐관오리들은요, 본인이 바친 뇌물만큼 백성들로부터 걷는 세금에서 뭔가 본전을 뽑아야 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재정은요, 총액제로 굴러갔습니다. 한 고을마다 거두어야 할 세금의 총액수가 있고 이 총액수에 맞게 중앙에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뇌물 본전을 좀 뽑으려면 총액수보다 조금 많이 거두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금 제도가 조금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에 관한 얘기는 교과서 153쪽에 있는데요. 바로 세도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여러 명목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거두었던 세금 제도의 문란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전정은 땅에 거두는 세금이었습니다. 원래 조선의 세금 제도 중에 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공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세는 당연히 땅에서 거두는 세금이었고 공납은 원래 그 지역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이다가 이제 대동법을 계기로 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걷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와 대동세를 통틀어서 우리는 전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다가 결작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땅에 거두는 세금에서도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규정된 양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전정의 폐단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심했던 것은 군정의 폐단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오가작통법을 시행했었는데 이것은 다섯 집이 서로 힘들 때마다 도와라라는 의도로 처음에는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다른 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는 형태로 오가 작동법이 좀 변질되어 나가더니 세도 정치기 무렵에는 세도 정치기 무렵에는 그 총액제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이 있다고 하면 A, B, C, D, E 집이 있었다는 거죠. A 집의 사람들이 군포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B, C, D, E 집이 나누어서 이 집 것을 부담합니다. 왜냐면 수령 입장에서는 총액만 맞으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A뿐만이 아니라 B도 도망갔습니다. C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집이 부담합니다. A, B, C, D가 전부 다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부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웃이나 친척, 도망간 이웃이나 친척의 분포를 부담해야 했다라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원래 군포는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들한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16세보다 어린 갓난 아이한테나 그리고 60세보다 많은 아마 이 당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죽은 사람한테도 죽은 사람은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한테까지 분포 부담을 지우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액만 맞으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도망간 이웃이나 친척, 죽은 사람, 어린아이한테도 분포를 거두는 이런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지더라. 이게 바로 군정의 폐단입니다. 조금 더 심했던 것은 환곡입니다. 원래 환곡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곡식을 빌린 대가로 20%를 이자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세금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더더욱 세금처럼 느꼈던 이유는 환곡 제도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었던 보릿고개, 즉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구휼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곡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령들은 본전을 좀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곡식을 일단 강제로 빌려줍니다. 근데 강제로 빌려준 곡식도 모래, 겨, 썩은 쌀, 벌레 먹은 쌀이 섞여 있는 이상한 쌀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갚도록 할 때는 정상적인 쌀만 받았고 이 정상적인 쌀로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성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매년 일어났기 때문에 세금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백성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고 가장 폐단이 컸던 것이 바로 이러한 환곡의 폐단이라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세금제도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세도 정치기에 본인이 바친 뇌물에 대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폐단은요, 세도 가문이 비변사와 주요 관직 여러 군령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었는데, 과거제에서는 매관 매직이 일어났고요. 삼정의 문란에 있어서는 전정, 군정, 환정의 폐단이 있었고 특히 군정에는 죽은 사람, 어린아이 에게도 군포를 징수했고 환곡은 고리대처럼 운영이 되더라 라고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도 정치 시기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세도 정치 시기에 또 어떤 농민 봉기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